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이미 한번 올렸다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수정 보완을 거쳐서 다시 업로드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언제 본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드셨다면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치만 중간중간 변경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Let's go! 사실 아이패드 고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지갑은, 통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에게 어떤 제품이 맞을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2021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부모님들, 수험생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능을 마친 예비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2021년 버전으로 새롭게 아이패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2020년 버전으로 아이패드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영상 참고해서 구입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라인업을 가지고 2021년 버전 아이패드 추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현재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위에 아이패드 탭이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전 모델들은 이미 다 단종이 됐고 최신 모델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 모델은 11인치 3세대 그리고 12.9인치 5세대 이렇게 2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인치는 프로 3세대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랑 같은 뜻이에요. 일단 보편적으로도 그렇고 프로를 선택하는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프로 모델은 아무래도 좀 고사양의 작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카페에서도 보면은 이 아이패드 가지고 3D 작업하시는 분들 아주 가끔 운명적으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사양 작업을 필요로 하는 찐 프로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패드 라인업에 프로 옆에 보시면 아이패드 에어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10.9인치 모델로 나와 있어요. 프로랑은 다르게 사이즈는 한 가지지만 색상이 다양합니다. 프로 모델이 워낙 비싼 가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 성능을 적당히 맞춘 그런 모델을 선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에어를 많이 찾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이패드 그냥 일반 모델 있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보시면 전면 디자인이 좀 옛날스러운, 옛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 모델을 선택하는 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품의 후기들을 좀 보면은 가성비 태블릿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있습니다. 8.3인치에 정말 딱 미니미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에어 때도 예쁜 색상이 다양하게 나와서 좋았는데 미니도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박싱 때 한 달 리뷰 한번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 달 리뷰 영상 보실 거나 언박싱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이렇게 라인업은 정리가 됐는데 사실 아이패드 고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기를 할 그 강의 PDF 파일을 넣어 다닐 거다, 그림을 그릴 거다, 3D 작업을 할 거다, 게임을 할 거다, 영화를 볼 거다, 이런 원하시는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각에게 어떤 제품이 맞을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유일하게 12.9인치 모델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수준의 큰 화면이 필요한 사람, 기존 LCD보다 명암비가 훨씬 높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로 비교적 완벽한 블랙 표현이 필요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12인치 역시 가장 고사양이고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고사양 작업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미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 써보면 너무 넘치는 스펙이라서 사실 대중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제품입니다. 특히 11인치 모델과 12.9인치 모델
모델 둘 다 애플의 M1 칩셋이 들어가 있잖아요. M1 칩셋이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건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었죠. 긱벤치 점수로는 싱글 코어에서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리고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 에어 4세대와 120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멀티코어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무려 2500점 차이가 납니다. 월등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이 칩셋 성능 자체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실사용에서 여러분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크기와 무게 그리고 가격입니다. 두 모델의 크기랑 무게가 살짝 다른데요. 11인치는 와이파이 모델이 466g, 셀룰러 모델이 468g이고요. 12.9인치는 와이파이 모델이 682g, 와이파이 셀룰러 모델이 684g입니다. 특히 12.9인치 모델은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좀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나 스마트 키보드 같은 거를 더 붙여서 사용하면 무게가 더 늘겠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 모델은 무겁더라도 이 태블릿의 어떤 휴대성이 필요한 분들, 꼭 이 고사양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큰 대화면으로 사진 편집을 하실 분들, 뭐 영상 편집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 5세대는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모델의 디스플레이 사양이 달라요. 아무래도 큰 화면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미지 작업 혹은 그림 작업이 필요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더 선명한 화면이 중요하겠죠. 11인치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12.9인치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입니다. 특히 12.9인치는 미니 LED 백라이트가 사용되는데요. 11인치에 비해서 명암비가 더 높아서 선명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봐도 비교적 더 완벽한 블랙을 표현해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정말 이게 꼭 중요하게 작용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블랙을 잘 써야 하는 뭐 명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그런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11인치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색감 표현이 훌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OLED 디스플레이를 자세하게 비교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면 뭐 애플 펜슬이나 키보드 같은 주변 액세서리도 필수적으로 같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순히 아이패드를 영상 시청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필기도 하고 뭐 좀 문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다양한 액세서리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모두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9세대의 경우에는 1세대 애플 펜슬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시면 매직 키보드는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지원을 하고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그리고 또 다른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모델은 10.5형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아이패드 8세대와 7세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키보드 뭐 이런 액세서리들 그리고 마우스까지 같이 이제 가지고 다니시려면 이게 휴대성으로 따지면 오히려 경량 노트북이 더 가벼울 수 있겠다가 아니라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살펴볼게요. 에어 4세대는 사실상 가장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 성능도 최근에 나온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거의 비슷해서 대부분의 3D 게임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영상을 보거나 영상 편집을 하기에도 10.9인치 화면으로 적당한 크기로 나왔습니다. 가격대도 프로 5세대보다 합리적이면서 디자인은 거의 똑같고 애플 펜슬 2세대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까지 모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 대화면, 애플 펜슬 2세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적당한 성능까지 능력치로 따지자면 가장 균형 잡힌 육각형 형태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고민하실 때 가장 선택하시기 어려우실 만한 부분은 바로바로 용량을 큰 걸 선택하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기본형과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차라리 2만 원을 더 얹어서 프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요걸 또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A14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프로 11인치 3세대는 M1 칩셋이 탑재됐거든요. 그래도 A14 바이오닉 칩셋 역시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됐던 칩셋이에요. 물론 아이폰에 들어갔을 때와는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칩셋만 두고 봤을 때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 에어 4세대로도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이런 거 말고도 영상 편집 같은 걸 하기에도 충분한 사양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프로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 칩셋 때문에 프로로 갈지 에어로 갈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느냐? 사실상 사용할 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있어요. 11인치의 경우에는 크기는 비슷한데 LCD 디스플레이라는 점은 동일하고요. 화면 주사율이 다릅니다. 프로의 경우에는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된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에어 4세대의 경우에는 60Hz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120Hz 주사율을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에어 4세대를 사용할 때 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 주사율은 높은 걸 보다가 낮은 걸 봤을 때 역체감이 크거든요. 특히 큰 화면으로 볼 때 훨씬 더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3D 작업이나 게이밍 용도로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뭐 문서 작업, 영상 시청, 필기, 간단한 영상 편집 이런 것들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큰 용량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더 256GB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파일 정리를 정말 안 할 거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64GB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이 모델은 가성비 태블릿을 원하는 사용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8세대, 7세대, 6세대 더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지금 스펙도 나한테는 쓸만한데? 나는 잘 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아이패드 프로 1세대인가? 되게 예전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면이 좀 버벅거리긴 하던데 잘 쓰고 있길래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전 세대인 8세대 아이패드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8세대 때 사용하던 A12 칩셋에서 A13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A12 칩은 아이폰 10 시리즈 때 사용된 칩이고요. A13 칩은 아이폰 11 시리즈 때 사용됐던 칩이죠. 사실 아이폰이 13 시리즈까지 출시가 됐지만 아이폰 11 시리즈도 지금까지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모델이 8세대 이전 모델이거나 그러면 배터리 타임도 그렇고 칩셋 성능 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모델이긴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0.2인치로 전작과 동일한 사이즈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 LED 백라이트, 500니트 최대 밝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9세대 모델만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요. 제가 필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라미네이팅 처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으면 필기할 때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유리 위에 붕 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 확실히 라미네이팅이 된 제품은 좀 더 화면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라서 바로 화면 위에 쓰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 라미네이팅이 안 된 제품은 아주 약간의 갭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라미네이팅 안 된 제품 쓰시던 분들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고, 기존에 원래 라미네이팅이 된 제품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약간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확실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영상 시청이나 이북 감상 이런 거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사실 미니는 내가 이런 작은 태블릿을 필요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니 6세대는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너무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들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칩셋은 A15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칩셋과 동일하죠. 프로 5세대보다는 낮은 칩셋이지만 에어 4세대보다는 약간 좋은 성능의 칩셋이 들어갔어요. 크기와 무게는 미니의 특성에 맞게 정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8.3인치 디스플레이로 와이파이 모델 기준 293g이고요. 와이파이 셀룰러 모델은 297g입니다. 태블릿류 중에서는 정말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태블릿을 뭔가 휴대하고 다니고 싶을 때 그냥 맘 편하게 가방에 쏙쏙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트루톤 디스플레이, 500니트 밝기, 라미네이팅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Hz 주사율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다뤄드린 젤리 스크롤 이슈가 있죠. 제가 영상에서도 직접 화면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의 스크롤 속도가 다른 것도 보여드렸고, 또 애플의 대응 방식이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그 한 달 리뷰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꼭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영상 내용이 꼼꼼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미니 4 쓰고 있는데 가로로 두면 필기하는데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확대 축소를 계속 해야 하긴 하는데 세로로 뒀을 때보다는 넓어서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로로 놓고 필기를 할 때는 손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 때문에 좀 필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미니로도 필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고요. 키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태블릿 앞뒷면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패드 미니용 스마트 폴리오를 지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다른 키보드나 마우스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재 출시되어 있는 아이패드 모델들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각 용도에 맞는 모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대에 비해서 또 용량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제 뭘 사야 될지 좀 감이 오시나요? 물론 다 크고 좋은 모델로 사면 좋겠지만 우리의 지갑은, 통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합리적으로 따져보시고, 또 제가 알려드린 이번에 나와 있는 모델들, 그리고 작년 2020년에 나왔던 모델들이나 또 비교해서 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중고로 알아보셔가지고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능 마친 우리 예비 새내기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부터는 마음껏 즐기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연말을 납시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세상은 알아 밤새 가득이던 너의 착한 바람 이제는 알아 자꾸 숨었던 숨기던 지난